맨시티가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2대0, 6대0, 5대2 화려한 공격력으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유벤투스를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둘 때 세부적인 수치를 보면 볼 점유율도 76대 24, 골 기대값도 맨시티가 3.92, 유벤투스가 1.06, 슈팅 숫자는 24대 5, 압도적인 수치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인트 누리, 레인더스, 셰르키 이렇게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정말 잘 녹아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거든요. 특히나 기동력을 바탕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동시에 중앙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안정적인 빌드업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벤투스전에 빌드업을 시작을 했냐면, 아인트 누리와 오른쪽에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사비뉴와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을 풀백들이 넓게 사용하고, 가운데에는 도쿠, 사비뉴,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레인더스 이렇게 미드필더가 5명이 배치가 되는 형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장을 넓게 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좌우 측면을 신경 쓰다가 수비 블럭이 좌우로 분산이 되면 가운데 있는 맨시티 선수들이 충분한 공간을 얻게 되면서 이 안쪽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인트 누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도쿠가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사비뉴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 두 좌우 풀백과 측면 공격수 간에 계속된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아인트 누리가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센터백과 중앙에서는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레인더스 이렇게 3미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사비뉴와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르무시오와 함께 3톱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쪽에서 도쿠, 사비뉴가 더해지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5명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도쿠가 측면으로 나가 있고요.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사비뉴가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이때 중앙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레인더스, 로드리 3명의 미드필더까지 더해지니까 역시나 선수들의 위치만 약간 바뀌었을 뿐, 중앙 지역에는 수많은 미드필더 숫자를 확보해놓고 여기서 볼을 주고받는 형태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면 공격수와 풀백이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수비를 혼란시키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아인트 누리가 처음에 왼쪽 측면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무래도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가운데 공간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패스를 보내줄 곳이 없으니까 아인트 누리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 도쿠가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인트 누리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인트 누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때 오히려 도쿠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도쿠는 어느샌가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을 넓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인트 누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몰아놓으니까 도쿠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쿠 쪽으로 한 번의 패스가 넘어가게 된다면 도쿠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도쿠가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기니까 이번에는 센터백 자리에 있었던 아칸지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칸지가 누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비를 끌어당기고 도쿠가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이 공간으로 뛰어나오면서 아칸지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좌우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측면을 넓게 쓰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지만, 여기서 계속 선수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 수비에 어떻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사비뉴가 뛰어들어간다.
이런 식도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좌우 풀백이 넓게 경기장을 쓰니까 가운데에 선수를 배치한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마테우스 누네스나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풀백이 안쪽을 쓰면 오히려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측면을 넓게 쓰는 것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의 위치만 바뀌지만 어쨌든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좌우 측면에 한 명씩 선수를 두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좌우 측면을 어떤 선수가 위치하든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순간 가운데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의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기동력이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동성이 부족해졌었죠. 근데 예를 들면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 도쿠, 마르무시, 사비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요. 수비를 끌어내니까요. 반대로 사비뉴나 도쿠도 좌우 측면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뒤에 있었던 레인더스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면 좌우 측면 풀백들도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결국에는 수비 라인에 어떻게 공간을 만드느냐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가장 핵심 목표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사비뉴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풀백 자리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드리, 레인더스,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전개가 되냐면 일단 반대편에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쪽으로 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약간 나가면서 볼을 받아요. 그러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으로 수비를 하면 끌어내고요. 가장 터치라인 끝쪽에서는 사비뉴가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비를 한 명, 두 명 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레인더스가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투하는 레인더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레인더스에게 좋은 공간 침투와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 라인에서 다른 콤비네이션인데 오른쪽에 사비뉴가 있고 그리고 로드리가 이번에는 약간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약간 뒤쪽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 공간으로 사비뉴 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사비뉴와 로드리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 순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 공간을 보고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맨시티가 이 측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고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칼룰루의 자책골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칼룰루의 자책골이었지만 얼마나 맨시티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뛰어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도쿠, 오른쪽에 사비뉴, 미드필더 라인에 로드리, 그리고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레인더스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운데로 풀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드리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도쿠, 레인더스, 마르무시, 실바, 사비뉴 이 5명의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수비가 내려가면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뒤에서 아칸지가 볼을 받고 있는데 앞쪽에 있었던 레인더스가 한 칸 내려오면서 본인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레인더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간이 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도쿠와 마르무시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레인더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로드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바로 로드리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붙여주면서 마르무시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로드리가 볼을 잡은 다음에 로드리가 마르무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마르무시가 볼을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도쿠 쪽에 있었던 수비수도 어쩔 수 없이 레인더스를 향해서 수비 한 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마르무시가 볼을 받아서 도쿠 쪽으로 전개를 해주면 여기서 도쿠가 본인이 좋아하는 넓은 공간에서의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경기장에서 이 공간을 찾는 과정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 좋아졌고요. 특히나 도쿠가 최근에 클럽 월드컵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쿠의 활약도 도쿠가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맨시티 선수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도쿠의 드리블이라던가 스피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쿠가 득점을 할 때도 보면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 도쿠, 오른쪽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인트 누리는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트 누리,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형성이 돼 있고 앞쪽에는 사비뉴, 마르무시, 레인더스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도쿠가 넓은 공간에 서 있는데 여기서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공간에 아인트 누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비를 쏠리게 만들어 놓고 아인트 누리를 거쳐서 도쿠 쪽으로 패스를 빠르게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보면 아인트 누리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도쿠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쿠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도 있고 뛰어나가면서 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 약간 내려가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인트 누리에게 패스를 달라는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수비가 도쿠를 따라가는 순간 이때 도쿠가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인트 누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도쿠가 뒤로 빠져나갈 때 수비가 도쿠를 따라 나오다가 역동작에 걸려서 뒷공간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아인트 누리가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 공간에서 도쿠가 득점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쿠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한 명 더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걸 보고 도쿠가 바로 접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한 명이 끌려 나오고 두 명이 끌려 나오니까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쿠가 여기서 돌파를 하면 수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쿠가 접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패턴을 맨시티가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인트 누리인데 아무래도 그바르디올이 이 왼쪽 풀백 자리에 나왔을 때는 물론 그바르디올도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주긴 했지만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 혹은 이제 순간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그바르디올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아인트 누리처럼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공간이 넓게 발생하면 이 공간에서 볼을 잡고 여기서 돌파를 하는 플레이는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아인트 누리는 돌파력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인트 누리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가 아인트 누리에게 붙을 때 도쿠에게 공간이 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아인트 누리가 측면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되고 아니면 수비가 한 명 한 명 붙어있을 때도 도쿠와 아인트 누리의 드리블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도쿠가 볼을 잡아도 돌파 혹은 아인트 누리가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측면 지역에서 본인이 1대1 돌파를 통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1대1 돌파가 그바르디올에게는 볼 수가 없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도쿠가 가지고 있었던 1대1 돌파에 대한 부담을 아인트 누리가 분산을 시켜주면서 오히려 수비가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도쿠의 돌파 능력도 더 극대화되는 측면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전에서는 이렇게 수비 블럭을 무너뜨리는 패턴도 많이 나왔지만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보통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디아스, 아칸지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 자연스럽게 로드리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3백이 돼요. 그러면 앞쪽에서 상대의 공격진들을 이렇게 끌어내고요. 이때 좌우 풀백인 누네스와 누리 두 명의 선수가 3백이 되니까 경기장을 넓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측면 풀백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중앙에 레인더스, 실바 그리고 앞쪽에 사비뉴, 마르무시, 도쿠 세 명의 이제 3톱이 있는데 여기서도 레인더스와 실바가 살짝 내려오면서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앞쪽에 사비뉴,
마르무시, 도쿠 이 세 명의 선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도 있고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인트 누리가 왼쪽 라인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마테스 누네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마르무시, 사비뉴, 도쿠 3명의 3톱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의 선수와 2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뒤로 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명의 상대 공격수들을 센터백들이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레인더스,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가 한 명씩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는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으로도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역에서 사비뉴, 마르무시, 도쿠 이 3명의 선수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킥이 굉장히 좋은 에데르손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배급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앞쪽에 있는 도쿠와 사비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어당겼을 때 마르무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사비뉴와 도쿠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겼을 때 뛰어들어가는 마르무시가 있고요. 마르무시에게 패스를 한 번에 찔러주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늘상 잘 보여줬던 패턴이기도 한데 이런 기동력이 지난 시즌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맨시티가 센터백들부터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좌우 측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측면 공격수들까지 수비를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끌어당겨 놓고 앞쪽에 있는 마르무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요 개념을 완벽하게 모든 선수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마르무시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르무시가 수비를 한 명 끌어내면 그 순간 내려갔었던 도쿠와 사비뉴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무시가 여기서 패스를 반대편으로만 넘겨주면 결정적인 찬스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지난 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뒤쪽에서 2명의 센터백이 있고 앞쪽에 3명의 미드필더, 3명의 공격수, 좌우 측면에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그냥 뒤쪽에 있는 에데르송에게 백패스를 해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앞쪽에 있는 로드리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서 3명의 3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있는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3백이 되면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앞쪽에서 보면 사비뉴, 마르무시, 도쿠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로드리가 수비를 끌고 내려가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수비를 끌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이번엔 레인더스까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4명의 선수가 이제는 뒤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겨놨고 좌우 측면에도 수비를 넓게 분산시켜놨으니까 가운데 지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제 장면이 나오냐면 사비뉴가 공간이 넓으니까 달려나가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에드레슨 골키퍼가 이 공간을 보고 패스를 주는 건데 패스를 줄 때 사비뉴가 달려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에드레슨 골키퍼가 한 번에 내려오는 사비뉴를 향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결국에 이 공간도 보시면 뒤쪽에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과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수들까지 모든 선수들이 유벤투스의 선수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사비뉴가 내려오면서 볼을 가져가요. 근데 이때 보면 사비뉴도 내려와 있고 도쿠도 내려와 있고 레인더스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마르무시에게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르무시가 이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레인더스가 튀어 올라가면서 마르무시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레인더스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2대1 상황, 맨시티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레인더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마르무시아와 함께 뛰어들어가고요. 여기서 사비뉴가 볼을 잡은 다음에 로드리에게 백패스를 줬는데 로드리가 여기서 패스를 한 번만 길게 뿌려주면 그대로 뒷공간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로드리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면서 맨시티가 득점할 때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로드리가 또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 있고요. 이때 이번에는 오른쪽에 사비뉴, 왼쪽에 도쿠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인트 누리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레인더스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처음에 홀란드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홀란드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로드리는 최후방에서 내려가면서 수비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이 가운데에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제 맨시티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쓸 때도 사비뉴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측면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사비뉴가 앞쪽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사비뉴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 모습을 보고 사비뉴가 수비를 끌고 나오는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비뉴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끌려 나오는 걸 보고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마테우스 누네스를 담당하고 있었던 수비수가 마테우스 누네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운데 있었던 레인더스가 다시 요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사비뉴가 끌어내고 마테우스 누네스가 달려나가고 레인더스가 요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비뉴가 내려오고 있는 레인더스 앞쪽으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수비를 끌고 나갈 때 사비뉴가 내려오면서 볼을 끌고 들어왔고 이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레인더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벤투스의 수비 조직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렸고 이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앞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면 이 공간으로 레인더스가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완벽하게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있고요. 여기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달려 들어가면서 홀란드가 득점하는 이 득점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홀란드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로드리는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상하로 넓게 분산시켜주고 있고 이때 좌우 측면에는 사비뉴와 도쿠가 수비를 또 분산시켜주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먼저 만들고 이 공간에서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거나 적절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이 넓은 공간에서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 또 다른 골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홀란드가 최전방에 있고 오른쪽에 포든, 왼쪽에 사비뉴가 있는 장면입니다. 3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도쿠가 넓게 있으니까 아인트 누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엔 포든이 오른쪽에서는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측면을 마테우스 누네스가 넓게 쓰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결국에는 좌우 측면을 도쿠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넓게 쓰고 있고 가운데 지역에는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마테우스 누네스와 도쿠가 측면을 넓게 쓰고 있고 가운데로 귄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레인더스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든 같은 경우에도 포든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벤투스의 수비 조직이 어떻게 무너지냐? 홀란드에게 한 명이 붙어 있고요. 사비뉴에게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수비가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시선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포든이 내려가는 걸 보고 홀란드 옆에 있었던 수비수가 포든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포든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으니까 이 공간으로 홀란드가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다시 뛰어나가는 홀란드에게 정확한 에데르송의 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홀란드에게 에데르송이 완벽한 킥을 또 떨어뜨려주고요. 여기서 홀란드가 딱 한눈에 봐도 넓은 공간에서 홀란드가 뛰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에 이 구조는 마테우스 누네스와 포든이 수비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아까 전반전의 장면과 비슷하게 홀란드가 수비를 끌어내니까 끌어내는 순간 가운데로 포든과 사비뉴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홀란드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몰고 들어오다가 뛰어 들어가는 사비뉴와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똑같은 장면들이 반복이 된다. 빌드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나 결국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형태,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이 측면을 풀백이 쓰든 아니면 측면 공격수가 쓰든 어떤 선수가 쓰든 측면을 넓게 쓰면서 경기장을 넓게 만들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이때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이때 가운데 지역에서 공간이 많이 열리니까 이 공간을 빠르게 미드필더들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상대 선수보다 더 빠르게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부터 상대의 수비를 하나하나씩 무너뜨린다. 이러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장의 구역을 정말 철저하게 활용하는 빌드업 패턴이 다시금 맨시티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클럽 월드컵이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